갤러리 현대 50주년 기념 특별전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한번 둘러보실게요. 그 사진 촬영이 안 되는 곳이어서 바로 옆에 열렸던 국립현대 지금 소장품전 열리는 거 사진이랑 갤러리 현대에서 그 프리뷰를 볼 수 있게 열어주신 그 홈페이지의 사진들을 조금 활용했고요. 전시를 보면서 그동안 제가 워낙 전시 같은 거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다녔던 곳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기 나온 작가님들, 화가님들의 그 생가나 각 지역, 지방에 열려있는 그런 미술관들, 다녀온 곳들을 같이 블로그에서 믹스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고자 유튜브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 갤러리 현대에서 지금 이번 50주년 기념을 가장 크게 생각해서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는 걸까요? 김한기 작가님의 이 우주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지금 경매가, 우리나라 경매가 최고가를 찍었죠. 130억이라는 경매가를 찍었던 우주라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그 이유한 선생님의 그 모노파, 우리 저번에 한번 선생님 설명을 드렸었죠. 모노파 이유한의 그 관계항이라는 이 작품이 같이 놓여 있는 점으로부터의 이런 작품들과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꼭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여기 나온 그 많은 화가님들이 제가 그 지방에 다녔던 블로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번에 여기 나오신 화가님들의 대부분이 전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양화가 두 분, 뭐 이중섭이나 박수근 선생님, 미디어 아트 하시는 백남준 선생님, 그리고 지금 홍성에 제가 다녀왔던 그 이응노 선생님부터 뭐 유영국, 김한기, 박서보, 이유한, 뭐 김창렬, 윤영근, 하중은 전부 다 우리나라 뭐 단색화라는 어떤 장르를 만들어내신 선생님들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 예전 자료들과 같이 모아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자료는 그 지금 프리뷰 기간 동안에는 홈페이지에서 그 작품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작가의 그동안의 작품들과 그다음에 약간 그동안 했던 전시의 도록들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참고로 들어가서 보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화가님들 중 그다음에 여기 나오신 작품들 중에 백남준 선생님의 그 죽전에 있는, 우리나라 경기도 용인 쪽에 있는 죽전에 있는 죽전 아트센터예요. 거기 그 건축도 되게 훌륭하고, 이렇게 보다시피 내부에 이런 그 스페이스의 뭐 책이라던가, 그리고 건축 바깥에 있는 조경과 연결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있어요. 제가 2017년에 다녀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금 갤러리 현대 홈페이지에서는 그동안 전시를 했었던 이런 티켓 같은 걸도 또 되게 독특하게 같이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는 지금 우리나라 과천 국립현대에 이런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작품이 지금 제가 이거 2015년인가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 불이 다 꺼진 상태로 이거를 없애니 많이 계속 왈가왈부 말이 많았었는데, 이 백남준의 다다익선을 실제로 5년 그대로 이제 다시 살려낸다고, 2002년인가? 앞으로 2, 3년 이내에 살려낸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 브라운관 TV의 CRT 기술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생산하지 않고 LED로 막 하니까 TV들이 이 원형 보존하는 게 뭐 옳다 그르다는 뭐 말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도 작품은 작품대로 원형을 보존하는 걸로 CRT 기술로 해서 한 2, 3년 이내에 다시 소생돼서 작품을 볼 수 있다고 해요. 5년 전에는 이렇게 쌩쌩하게 모든 TV들이, 이게 1000개가 넘죠. 한 1003개인가 되는 그 TV들을 탑사트시 이렇게 쌓아 올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진이 있길래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현대와 특히 같이 관련해서 이런 전시들을 많이 했었고, 이번에도 그 1993년인가 비엔날레에 나갔던 그 마르코 폴로라는 이 작품도 이번 그 갤러리 현대 기념 전시에 작품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옥진 화가의 그 양주 미술관을 갔다 온 자료인데요. 2017년 한 3, 4년 전쯤에 양주에 있던 그 미술관을 다녀온 자료입니다. 보다시피 건축도 되게 독특하게 재미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공간을 이어주는 이 브릿지들도 재밌고,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 이 공간들도
독특한 미술관이었고요. 그 장옥진의 그림만큼 독특한 이런 그 라인들로 만든 재미있는 스티커도 팔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사진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장옥진 가옥이 있는 용인에 있는 고택인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옛날 집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면 다실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차도 마시고 장옥진이 썼던 그런 책 뭐 나왔던 도록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고 이 고택 옆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그 새로 지었던 신주택이랑 요 안에 들어가면 그 제가 갔었을 때가 2017년인데 장옥진 탄생 100주년이었어요. 그 탄생 100주년 기념 드로잉전이 열리고 있었던 곳이고 예전에 무슨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활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방목록도 이름을 써놨었고 그 작품들과 많은 드로잉 작품들을 그 집에 이렇게 전시를 같이 해놨던 그 용인에 있는 고택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갤러리 현대에 있는 사진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는 제주도로 다시 가면 제주도에는 이중섭 거리라는 곳이 있어서 그 거리를 쭉 스트릿을 따라 걷다 보면 이중섭 미술관이 나오고요. 바로 그 옆에 이중섭 생가도 이렇게 있고요. 생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은지화로 유명하죠. 되게 가난했던 미술화가여서 그 그림을 거기다 그렸던 거랑 그리고 일본에 있는 아내에게 보냈던 편지 같은 것들도 이렇게 같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었고요. 이중섭 거리에 이렇게 팜플렛이랑 브로셔. 대표적으로 이 소라는 이 그림은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런 메모나 이런 것들도 역사관으로 이렇게 미술관에 다 이렇게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게 그 알고 있는 그 담배를 싸고 있는 은박지 종에다가 그림을 그렸던 은지화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강원도에 있는 양구라는 곳에 그 박수근 미술관이에요. 이거는 제가 갔다 온 지 꽤 됐어.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2006년이었던 것 같아요. 박수근 미술관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갔었던 여기도 보다시피 이렇게 지금도 전시가 꾸준히 일어나고 지금은 약간 워크샵처럼 젊은 그 아티스트들 돕는 이런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도 많이 하는 걸로 홈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들도 보여집니다. 자, 여기는 그 갤러리 현대 지금 50주년을 하는 요게 신사동 그 압구정 강남센터인데요. 여기가 제가 2012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2년에 그 유영국 화가의 전시가 열렸었는데 요때부터 제가 아마 그 갤러리를 다니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별로 아무것도 그림에 대해서 몰랐지만 그림을 보는 자체가 즐겁고 그림을 보면서 약간 마음의 정화를 얻는다는 그런 느낌. 그 당시에 이완 선생님 작품이 이렇게 사옥에 있었고 이 신사타워를 유영국 선생님의 차남이 건축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더 의미가 있는 전시가 아니었나 싶어요. 선생님의 그 화가의 처음 작품부터 최근에 이르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되게 컬러가 선명해서 기억에 오래 남는 작가였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 이런 산만 평생 그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이미지들을 보면 이렇게 약간 색깔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산 그림을 많이 그리신 분입니다. 여기는 다시 충청도 홍성이라는 곳인데요. 그 이육로 선생님의 그 미술관은 대전에 있어요. 좀 더 나오겠지만 여기는 조성년 건축가가 지었던 홍성에 있는 이육로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화가의 작품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 바로 그 옆에 생가가 이렇게 있어요. 태어나신 곳 생가랑 같이 이렇게 나란히 이육로의 집이 있는 곳은 제가 2014년에 갔었네요. 이거 한 5, 6년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육로 집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미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블로그에 사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홍성에서 좀 옆에 대전에다가 그 이육로 미술관을 지었는데 로랑 보두eng이라는 사람이 그 선생님의 그림 중에 이 수라는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형상화를 해서 건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자세한 설명이 그 대전 이육로 미술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 자체를 그 그림으로 풀어서 이런 수도라는 느낌으로 건축을 풀어냈고 그런 관계를 만들었고 이 공간의 정원들도 그런 느낌으로 풀어내서 작업을 해서 건축을 완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작품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부암동이에요. 부암동의 환기미술관. 여기 바로 옆에 수양산방이라고 그 부인이신 김양한 선생님과 뭐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런 것들도 다 모여있는 수양산방이랑 같이 있어서 보통 여기는 데이트하는 친구들이 이 미술관을 많이 가더라고요. 또 부암동이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 나들이 삼아 한기미술관을 많이 찾는데요. 이 한기미술관 가면 꼭 이 수양산방이랑 같이 이렇게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작업하시는 거라, 그리고 와이프 부인이신 김양한 선생님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 지금 이 기념 전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이유가 이 우주라는 이 작품 때문에 모였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경배가를 기록했던 우주라는 작품이고요. 선생님의 자료들도 갤러리 현대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박소보 화가의 연희동에 있는 자택인데요. 연희동에 이렇게 기지 파운데이션이라고 기지 아트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기지라는 곳에서 직접 기거를 하시면서 사시면서 갤러리처럼 운영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건축이 훌륭하죠. 그리고 박성호 선생님은 지금도 이렇게 누가 관리를 해주시는 거겠지만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이렇게 활동 내용이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지는 제가 작년에 2019년에 갔다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묘법이라고 되게 독특한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고, 이거는 지금 손자분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지금 남산 피크닉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도 참고로 보라고, 제가 이 작품은 전시는 보고 왔거든요. 지난달에 그 자료 사진을 가지고 자료 사진으로 사진을 정리해봤습니다. 박성호 선생님.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부산이네요. 부산의 이유한 미술관, 부산 시립미술관 바로 옆에 있는 별실로 부산 시립미술관 2018년에 제가 갔다 왔던 것 같은데 이유한 선생님의 작품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모노파 설명하면서 도쿄에 있는 하라뮤지엄에 이유한 선생님의 작품이 있다고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립미술관이 이유한 선생님 두 번째 미술관이고, 첫 번째 이유한 선생님은 제1급표소설 나우시마에 이유한 미술관이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유한 작품을 볼 수 있고, 물론 사진 촬영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바깥에, 미술관 바깥에 누가 봐도 모노파의 정서가 딱 보이는 이유한 선생님 작품들을 이렇게 바닷가를 보면서 볼 수 있게 설치 미술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최근에 알았는데, 우리나라 올림픽공원에 1988년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88년 올림픽공원에 이유한 선생님의 작품이 이렇게 동문 쪽에 가면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제가 블로그를 참고로 해서 정리를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번 그 50주년 기념 전시의 핵심이죠. 아까 그 강남센터에 있었던 작품이, 이유한 선생님 작품이 이렇게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작품들. 이제는 제주도로 가면은, 제주도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술관을 보러 가면 크고 작은 많은 미술관들이 있지만 도립미술관을 제일 많이 보고 오거든요. 근데 도립미술관 말고도 제주 도립 김창렬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김창렬 그 물방울로 그 회화로 그리신 분으로 유명한 화가신데, 그 저지예술인마을이라는 곳은 보통 많이 방문을 하시던데, 예술인마을에 가면 보통 현대미술관까지는 보고 오거든요. 근데 이게 김창렬 미술관 2016년인가 생겨가지고 최근에 생겨서 많이들 보러 가시는데 2017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 현대미술관 옆쪽에, 이건 현대미술관 자료고, 김창렬 미술관이 이렇게 있고, 건축도 되게 독특하죠.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동선도 이렇게 물방울을 형상화된 이런 조각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내부도 이런 물방울 작품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제주도에 본인의 작품을 다 기탁해서 그 미술관을 지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창렬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현업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모습을 업데이트 계속 해놓고 있으시더라고요. 자, 다시 서울로 왔네요. 이상범 가옥이라고 재작년 2017년쯤인가 그 행복가득가 집에서 열리는 행복작당이라는 그 투어를 하면서 서촌 투어를 할 때 서촌에서 그 이상범 가옥을 보게 됐고요. 이상범 가옥에 들어가면 실제로 그 화가가 살았던 그 집이랑 그 집에서 뭐 이렇게 주방 쪽이랑 이런 장독대
화가가 진짜 그림을 그렸던 이런 화구들까지 다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촌에 요즘 놀러들 많이 가죠. 그 서촌에 가게 되면 그 이상범 가옥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정 병강식, 그다음에 청전 이상범, 그다음 운보 김기창 이렇게 세 분이 우리나라 한국 화가를 대표하시는 분들이죠. 2018년쯤에 갔던 것 같은데 저는 이 공간에 가보고 되게 재밌었던 게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그 룸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약간 궁중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집이었는데 서울의 대표적인 그 양반들의 가옥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것도 직접 가서 볼 수 있으니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화를 그리시는 이상범 서촌 가옥이었어요. 자, 이제는 갤러리 현대에서의 50주년에 그 소개됐던 41분의 그 화가들 중에 제가 블로깅을 하거나 직접 뭐 관련된 전시나 생가 미술관에 갔다 왔던 것들을 정리 한번 한 거고요. 이 연결되는 이 이미지들은 우리나라의 이 단색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거론은 되는 화가들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하종현, 윤영근, 박서보, 이완, 김기린, 정상화, 정창섭 이런 분들이신데 대부분 갤러리 현대에도 소장하고 계시는 작품들이 많이 있으시긴 한데 요거는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국립현대에서 열렸던 윤영근의 그 전시였었어요. 이 전시는 이 작품들도 이 천지문 작품들도 좋았었지만 그 선생님이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그런 서실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간을 같이 연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 이상으로 공간과 같이 있어서 되게 전시가 기대 이상으로 좋아서 한참 기억에 나는 그런 공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전시장에 그런 공간들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 생전에 윤영근 선생님의 일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같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어두운 그 블루 엄버라는 이런 색깔을 약간 만드셨던 게 그 김한길 선생 그 화가의 사위분이시잖아요. 그 강주 사태의 그런 암울함을 표현했다고 이렇게 써 있는 글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색깔들도 그 약간 하늘의 블루, 바다 그 땅에 그 약간 황토색, 진한 갈색, 그리고 본인이 그리는 이렇게 약간 수직적인 이런 게 약간 문을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 그 문, 천지문이라고 해서 본인의 그림을 그 천지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림들을 쭉 한 가지 톤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작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들이죠. 지금 PKM 갤러리에서 또 지금 2020년이죠. 지금 5월부터 그 윤영근 작품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뭐 2주 정도 나라에서 지금 클로즈 하라고 해서 그거 열리면 얼른 달려가서 저도 다시 작품을 보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종현 선생님, 여기 보면 지금 하종현이라고 써있죠. 여기 한국말로 하종현이라고 써있고, 이게 제가 이 단색화 화가를 알게 되고 처음으로 이런 작품들이 이거 참 좋다, 이런 대작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제가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작품의 어떤 기감이 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2년에 그 국립현대 과천이었어요. 과천에서 열렸던 그 하종현 선생님의 전시였었는데, 보다시피 지금 단색화의 이런 느낌들과 그다음에 이런 텍스처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완 선생님의 영향으로 그 일본에도 전시도 같이 했었었고 모노파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 그 모노화 선생님이 수업해줬을 때 그 모노화 전시에서 그 전시장에 한남동에 있는 이 하종현 선생님의 작품이 벽에 걸려 있었던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통은 그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데 캔버스 대신에 삼배나 마대자루 같은 거를 캔버스 대신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번져거나 튀어나오는 이런 텍스처를 그림으로 그리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그 부산 국제갤러리 부산에서 2019년에 열렸던 하종현 그 전시의
사진을 제가 국제 갤러리에서 받아온 거고요. 지금도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에 엊그저께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일산에 있는 어떤 스튜디오에 매일 출근을 해서 매일 그림을 그리신다고 해요. 그 연세에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작품 활동하시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색화로 대표되는 7분의 그 작품을 모아놓은 이 단색화라는 작품집이 정탐석 선생님이 내신 작품집이 있고요. 그 김기린 선생님 작품도 제가 이렇게 현대갤러리 자료를 참고로, 그다음에 이게 그 정상화 선생님 그 화가의 작품. 이 작품은 이번 그 50주년 작품에 걸려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창섭 아까 단색화 하집을 내신 선생님의 작품.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여기 파트 1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갤러리 현대 그 50주년 전시 파트 2가 다음 달부터 또 열리거든요. 파트 2에는 혹시 있을까 기대를 하는 그 서세욱 선생님의 화가의 작품과 좋아하는 그 분의 그 작품들도 같이 이렇게 모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게 가장 갤러리 현대에서 최근에 열렸던 이슬기의 그 작품 전시였던 사진도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추천하고 싶은 갤러리 현대 50주년 전시였는데, 그 오늘이 마지막 그 원래 종료일이기도 했지만 어제부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수도권 방역 강화로 지금 클로즈가 돼서 못 보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그 갤러리 현대 홈페이지에서 보는 프리뷰 영상으로 아쉬움을 대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갤러리 현대 50주년 기념전시 감상을 마치겠습니다.